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부터 머신러닝까지 AWS에서 MLOps 기반 마련하기라는 주제로 함께할 AWS의 AI/ML 스페셜리스트 SA 이유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후 머신러닝 모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어떠한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및 배포에 대해 알아본 후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장할 수 있는 MLOps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같은 변화와 혁신의 기본이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데이터에 의해 학습되며 좋은 데이터는 당연히 좋은 머신러닝 모델 개발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른 개발 분야들과 비교해 가장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피처를 도출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이클, 개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박스로 그려보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그리고 실행 환경으로 가는 길에 신경 쓰셔야 할 다른 분야들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를 검증하고 개발 및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등의 다른 분야들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 개발 과정 전반적인 사이클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될 때 이전에 잠시 보셨던 다른 고려사항들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 매핑이 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일전에 보셨던 머신러닝 개발 과정을 세분화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머신러닝 모델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비즈니스 문제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 거기서 머신러닝 문제를 도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출된 머신러닝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시고 수집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통합,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왼쪽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분석이 끝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처를 도출하시고 모델을 실제로 선택하신 후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학습된 모델이 어떠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 검증 과정을 거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된 모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였는지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부합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피처를 도출하고 알고리즘을 다시 선택하시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학습된 모델이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였다면 실제 실행 환경으로 배포 후 운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개별적인 과정에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매핑하신다면 각각의 과정에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사이클 또는 전반적인 사이클을 실행하실 수 있다면 정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 과정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특히 아날리틱스라고 분류되는 제품군들 AWS 글루, 아마존 EMR, 아마존 레드시프트 혹은 AWS 머신러닝 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관리형 서비스 그 중에서도 AWS 글루 데이터 브루,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모델 개발 및 학습, 파라미터 튜닝 등의 작업을 수행하실 때 세이지메이커, 특히 세이지메이커 안에 주피터 노트북 등의 서비스, 학습에 관련된 다른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셔서 모델 학습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으시고, 모델 개발 및 검증이 끝난 뒤 실제 실행 환경에 배포하고 운용을 하실 때에도 세이지메이커의 호스팅이나 배치 트랜스폼, 모니터링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에서 표기되어 있듯이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반복하실 때마다 매번 매뉴얼하게 진행하시면 비효율적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근래에는 MLOps 내지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서비스들 및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화를 구축하시려 노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주황색으로 표기된 흐름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스텝 펑션스,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제품군들, 또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꼭 아니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CI/CD 파이프라인, 쿠버플로우나 에어플로우 등을 사용하셔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통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의 전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보고, 나머지 모델 학습, 배포, 그리고 전체 워크플로우를 관장할 수 있는 MLOps라는 개념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어떻게 AWS에서 어떠한 관리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준비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기계학습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의 최대 8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리소스 집약적인 데이터 처리,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는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가공되어지지 않고 원시 형태로는 머신러닝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공되어지지 않은 데이터에는 누락되거나 잘못된 값, 이상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준비에는 종종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독립 실행형 데이터 처리 도구는 데이터 변환과 피처 엔지니어링 및 시각화를 제공하지만 기본 모델 검증을 제공하는 등의 도구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이러한 모든 데이터 준비 단계는 머신러닝과는 별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기계학습 파이프라인과 긴밀하게 통합되는 관리형 서비스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머신러닝 개발 사이클의 최전방에 있는 단계인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데이터브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양이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성장했습니다. 분석 또는 기계학습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데이터 과학자와 분석가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고 실험하거나 데이터 엔지니어 및 ETL 개발자에게 의존하여 데이터를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 데이터 준비 작업에 최대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WS 글루 데이터브루를 사용하면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분석가가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정리하고 정교화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글루 데이터브루를 사용하면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시각화, 정리 및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250개가 넘는 데이터 변환 방법을 선택하여 데이터 정리 및 정교화 작업을 자동화하고 이러한 변환 단계를 저장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데이터 패턴을 이해하고 이상을 감지하도록 프로파일링하며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AWS 글루에서 글루 데이터브루는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브루의 데모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데이터의 분석, 합병, 변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브루에서 데이터셋을 만들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 아마존 S3, 아마존 RDS, 아마존 레드시프트들로부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로컬 환경에서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S3에서 파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뉴욕시티 바이크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업로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로드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별도의 가공 과정 없이 살펴보실 수 있고, 각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 또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하실 때 많이 쓰이는 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컬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을 살펴보면 각 컬럼별로의 통계적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퍼센트의 데이터들이 유니크한지 등의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탭을 살펴보시면 데이터의 리니지라 하여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 어떠한 변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역시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짧게 데이터 브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럼 어떻게 실제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처리 작업을 하실 때도 각 컬럼별로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컬럼을 한번 조인해서 새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위해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도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내가 만든 새 컬럼이 어떻게 생겼을지 먼저 이해하고 적용된 후의 값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결합, 그룹핑 한다고 하죠. 그룹핑을 해서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타입별로 자전거의 총 사용량 등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각 사용량의 중간값 내지는 총 합계 등의 연산을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컬럼뿐만 아니라 그룹핑을 한 컬럼을 기반으로 또 다른 컬럼에 대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각화를 하면 조금 전에 실행했던 연산을 바탕으로 새 컬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새 컬럼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번 변환 과정을 거치면 레서피라는 하나의 실행 과정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이 레서피는 나중에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머신러닝에서 내가 카테고리 값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모델을 학습하고자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하게 될 때 카테고리 값보다는 숫자를 변형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컬럼의 속성을 확인하고 그 값을 이해했을 때 카테고리 값이 존재하면 이를 수치로 변화하실 수 있고, 데이터 브루에서 간단히 카테고리 값을 수치로 변환하고 변환된 값을 프리뷰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전체 데이터셋에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데이터 브루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산은 바로 다른 데이터들 간의 조인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바이크의 수리에 대한 데이터를 병합할 것이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병합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프리뷰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병합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들면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실 수 있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서 스키마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키마 뷰에 들어가서 컬럼 이름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 컬럼을 숨기고 삭제하는 등의 스키마 레벨에 대한 변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태까지 수행했었던 모든 변환 작업이 레시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든 수행 작업이 끝났을 때 처음 이 데모를 시작할 때 500개의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셋의 서브셋, 즉 샘플만으로 이 작업들을 수행했는데 여기서 전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실제 전처리 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디 S3 저장소, 어느 위치에 내가 합병하고 변환 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저장되어질지 지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방금 보신 데모 영상에서 다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환 작업들을 활용하여 레시피라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었으며 이를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같은 속성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면 같은 변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실 필요가 없이 만들어진 레시피를 활용해서 전처리 과정의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므로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데이터브루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데모 영상을 확인해 보았는데 만약에 이 서비스를 일반 데이터 과학자들이 익숙한 개발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AWS에서 제공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시면 데이터브루를 주피터 랩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블로그 등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랩에서 구동하실 수 있는 셋업이 끝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왼쪽 메뉴에 데이터브루 아이콘이 등록되어지며 상단 메뉴에서는 AWS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메뉴 탭들과 같은 탭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에는 측정 및 기록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정보 또는 의미 없는 수치가 포함된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브루를 사용하면 데이터세트 프로파일의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미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닝, 스케일링, 인코딩 등등의 피처 엔지니어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패키지를 설치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글루 데이터브루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으로 세이지메이커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머신러닝 모델의 전처리, 학습, 그리고 배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만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과 유즈 케이스는 종전까지 살펴보셨던 데이터브루와 흡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처리와 시각화, 그리고 변환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반복하여 강력한 데이터 변환 코드 및 피처 등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데이터 랭글러 역시 데이터 선택을 아마존 아테나, 아마존 레드시프트, AWS 레이크 포메이션, 아마존 S3 및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의 데이터와 같은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쿼리를 작성하고 CSV 파일, 파켓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의 데이터를 쉽게 세이지메이커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루와 마찬가지로 열 유형 변환,
열 이름 바꾸기 및 열 삭제와 같은 사전 구성된 데이터 변환을 다양하게 제공하므로 한 줄의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머신러닝 모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스파크, SQL 및 판다스에서 사용자 정의 변환을 작성하여 데이터 전체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날짜와 같은 다양한 포맷이 존재하는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 데이터 일관성 검사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서 데이터 부루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데이터 랭글러는 머신러닝 데이터의 바이어스를 감지하는 기능인 클래리파이어와의 통합을 통해 데이터 준비 경험을 향상시켜 데이터 세트의 불균형을 식별하고 데이터 과학자가 훈련된 데이터의 임밸런스, 즉 편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데이터 부루와의 차이점을 보이는 항목들 중 하나가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를 사용하면 데이터 준비 워크플로우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기 전에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선택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고 가능한 오류를 식별하고 다른 피처와 비교하여 모델 성능에 기여하는 피처를 결정하고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프로덕션에 모델을 배포할 필요 없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모델 배포를 거치지 않고 도구 내에서 반복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모델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루가 일반적인 데이터의 전반적인 처리에 강한 툴이라면 세이지메이커의 데이터 랭글러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랭글러를 사용하여 코드를 쉽게 실행 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백 줄의 데이터 준비 코드를 수동으로 선별하고 변환하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준비 워크플로우를 노트북 또는 코드 스크립트로 내보내서 데이터 준비 워크플로우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워크플로우를 이 세션 후반부에 잠시 소개시켜드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또는 쿠버플로우 및 에어플로우와 같은 오픈소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와 통합하여 모델 배포 및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랭글러 데모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루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데이터 소스들 아마존 S3, 아마존 아테나, 아마존 레드시프트, AWS 레이크 포메이션 등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중 오늘 데모에서는 S3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세스가 있는 여러 S3 버켓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 형식이 보이고 데이터 랭글러는 CSV나 파켓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부루 예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지 않으므로 샘플링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면 샘플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임포트가 끝나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데이터 플로우에서 임포트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이터 부루에서 데이터 리니지와 비슷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이 두 데이터를 조인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데이터를 조인하면 데이터 플로우에서 데이터가 합병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을 누르고 Add Transform 버튼을 누르면 합병된 데이터의 프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화면에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검증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글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변환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빠진 데이터들이 보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빠진 데이터들을 채우는 데이터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윈도우를 보시면 핸들 미싱 밸류라는 메뉴가 보이고, 클릭해서 확장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빠진 데이터의 내용을
전체 컬럼 값의 중간값으로 채우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빠진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데이터의 전체 레코드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컬럼에서 빠진 데이터를 삭제할 것인지 선택하고 데이터를 한번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진 데이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빠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이 끝났으니 또 다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데이터 플로우를 살펴보면 종전에 데이터를 조인하고 난 뒤 하나의 데이터 변환 포인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합병하고 그리고 빠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피처의 엔지니어링, 이상치, 아웃라이어를 핸들하는 빌트인 변환 작업을 통해 이상치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리뷰를 진행하고 핸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변환 작업이 보이는데 바로 이 기능이 이상치를 탐색하여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변환 작업입니다. 예제에서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어긋나는 숫자 이상치를 처리할 것입니다. 컬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값을 가지는 또 다른 컬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텐데 이는 이상치가 발견되면 상한 및 하한 임계 값으로 클립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프리뷰해 보고 이상치를 처리하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결과값이 확인되면 이 스텝을 다시 한번 데이터 플로우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데이터 처리 방법이 추가가 되어 있고 다시 데이터 플로우로 돌아가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피처 스토어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피처 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 이외에 이 전 과정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으로 엑스포트가 가능하고 또 자동화 등의 기능과 같이 사용하고 싶으실 때 따로 파이썬 스크립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노트북으로의 변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탭이 생성된과 동시에 커널을 선택하고 노트북을 실행하시면 보이시는 데이터 플로우에 있는 전 과정이 실행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및 배포까지 노트북에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데이터 처리 후에 실질적으로 세이지메이커 모델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가 될 것이고 그대로 노트북 안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따로 스크립트로 변환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으로 변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예제를 보셨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몇 가지의 데이터 변환 및 피처 엔지니어링을 데이터 랭글러를 통해 가능케 했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이 끝나게 되면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실 테고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셔야 합니다. 모델을 AWS에서 트레이닝 하실 때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손쉽고도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훈련할 준비가 되면 아마존 S3에서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고 필요한 세이지메이커 머신러닝 인스턴스의 유형과 수량을 나타내면 클릭 한 번으로 모델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각종 알고리즘 및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분산 컴퓨팅 클러스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학습 결과를 아마존 S3로 출력하고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사용했던 자원을
모두 환원합니다. 배포 또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여 손쉽게 실행 환경으로 모델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학습된 모델뿐만 아니라 사전에 학습된 모델, 각종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모두를 배포하실 수 있고, 그를 서포트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의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처리부터 모델 배포까지 항상 매뉴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비효율적일 테고, 이를 자동화할 수 있다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들에게는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MLOps 내지는 ML 모델 파이프라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때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나 이미 기존에 구축하신 파이프라인의 AWS의 서비스들을 매핑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럴 경우 세이지메이커 안에서 모든 CI/CD 파이프라인이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처리를 데이터브루나 글루 등 다른 에코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보다는 스텝 펑션과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추론 아키텍처 구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과 컨테이너 등을 관리하는 자동화 계정을 생성하시고, 스텝 펑션을 통해 개발 계정에서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실행 환경에 배포를 가능케 하는 아키텍처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시간 추론이 아닌 배치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면 API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추론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변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시는 CI/CD 파이프라인, 쿠버넷이나 쿠버플로우를 사용하신다면 간단한 작업으로 세이지메이커의 기능들을 호출해서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AWS는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개발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쿠버플로우를 이용한 세이지메이커 컴포넌트. 이는 고객이 쿠버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한 옵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쿠버플로우 설치가 없었다면 쿠버네티스용 세이지메이커 오퍼레이트를 활용해서 쿠버넷에 얹어서 사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아파치 에어플로우도 쿠버플로우와 비슷한 공정을 거쳐 기존에 사용하셨던 CI/CD 파이프라인에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모델 학습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머신러닝 내지는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잠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개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두 가지 완전 관리형 서비스, 데이터브루와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ვრ앵글러라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 과정을 MLOps 내지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AWS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AWS 이노베이터 온라인 컨퍼런스 데이터 특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세요. 지금까지 AWS AI ML 스페셜리스트 SA 이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